안녕하세요. 돈의 파이를 키우는 힘은 돈을 버는 능력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보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돈을 연결하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버는 기간에는 어떻게든지 이제 자산을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돈의 크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선 기간부터는 소비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소비만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어떤 소비를 할 때 내가 꼭 먹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물건도 내가 꼭 없어서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이제 사는 거죠. 습관화 시키면 굉장히 편리하고 단순화된 그런 어떤 작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그것이 어떤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은 일정한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게끔 일상을 이렇게 이제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꼭 필요할 때 사는 거죠. 옷도 그렇고 뭐 다른 먹거리도 그렇고 쟁여놓거나 쌓아놓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잘 소비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돈을 잘 모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소비하는 걸 자기의 심리 상태로 잘 들어가 보면 필요해서 사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욕망에 의한 소비라든지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서 휩쓸려서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도 두세 개씩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걸 또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심리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 상태가 안정되고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소비도 그렇게 해서 과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심리의 불안이라든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욕망을 찾고 그 욕망이 이제 스스로를 또 이제 묶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잘 살펴서 돈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이 많을수록 더 큰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거의 뭐 건강도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돈의 위력이 자본주의에서는 큰데 돈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법적인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런 어떤 제도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한계 내에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잘 소유하고 그거를 이제 연동하고 연결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간을 더 앞질러서 부에 추월 차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기간에는 그러니까 시드의 크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패턴으로 하면은 삶에도 그렇게 위축되지 않은 적정한 소비를 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시드를 어느 정도 쭉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제 내 재능이라든지 능력을 켜서 그걸 이제 돈을 확보를 하면 그걸 이제 투자로 연결이나 연동을 하는 거겠죠. 요즘 보면은 미국 ETF가 그쪽에서 자본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돈을 벌어야지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날 확률이 있겠죠. 돈이 모이지 않는 곳이라든지 거래량이 축소되는 곳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자산을 끌어오기 힘든 구조이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면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상승되고 있는 것도 시장을 잘 읽어야지 이제 거래량도 많이 활성화되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이제 높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을 잘 타야 되겠죠. 관심 있는 분야라 그래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하락하는 구간이 지속되면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거래량도 이제 줄어들고 시가총액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향 곡선을 타는 그런 곳에는 리밸런싱을 해가야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리밸런싱을 하면서 장기적인 또 상승이 기대되고 우상향 할 수 있는 좋은 주식 종목으로 갈아타기도 하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변동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손실 구간이 큰데도 계속 그걸 가지고 고집하는 거는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가 어렵겠죠. 적정하게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뭐 주식이라는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정확성에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이제 개인이 하는 거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을 잘 읽는 그런 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들을 잘 배열해서 그거를 이제 잘 추려내고 그게 이제 돈의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국내 시장은 상당히 이제 빛을 보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많이 손실 마이너스를 보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한국 2차 전지가 그다지 이게 좋지가 못하죠. 시장 상황이.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주식들도 요즘 많이 손실을 보고 있고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은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국내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보는 그런 확률이 많이 높고 거의 뭐 50% 이상 투자자들이 손실 보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50%고 그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 ETF에 투자했을 경우 손실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익을 볼 확률이 이제 뭐 8, 90%가 될 수 있다면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국내 주식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보다는 이제 미국 ETF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두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시선의 방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본 시장에 꽂히랄 만큼 많은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미국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핵심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뭐 한국만 이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다양하게 자기가 이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목적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잃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세고 LG 전자 같은 경우도 상승세고 그 외적인 국내 시장 그렇게 좋지 못해서 마이너스고 미국 ETF 쪽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든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이런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런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고 꾸준히
투자를 했을 때 지속적인 그 방향이 우상향으로 되기 때문에 물가도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잖아요. 계속 물가도 상승되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는 거고, 주가도 항상 우상향했지 우하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역사적인 주식시장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목돈이 생기고 어디다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목돈으로 판단되면 그걸 이제 적립을 꾸준히 해서 미국 ETF에다 투자를 할 경우에 적어도 장기적으로 10년이든지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가져갈 생각을 하면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거죠. 시드가 클수록 수익 낼 확률이 더 크겠죠.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드가 뭐 5천만 원이든지 1억이든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서 돈을 이제 미국 ETF 좋은 주식에 타이거 미국 S&P 500이랑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든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라든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좋은 주식에 그 외에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KB스타라든지 그런 것들 나스닥 100 이름 붙여진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S&P라든지 S&P 수익률은 10% 내외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안정적이잖아요.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고 팔고 계속 조금 수익이 나면 팔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리도 어렵고 돈을 벌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돈을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10년이든지 이제 갔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만원짜리 주식이 처음 상장됐을 때 만원짜리 주식이 꾸준하게 10년 정도 갔을 때 뭐 12만원대라도 15만원대로 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만원대 오르면 15배의 수익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만원만 투자하진 않잖아요. 투자가 몇백만원을 투자할 수 있고 몇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고 몇억을 투자할 수 있는데 만원대 주식이 15만원 올랐다면 한 주를 샀을 때 그렇게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을 많이 확보를 했다는 거겠죠. 주식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본인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애플 같은 주식도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엔비디아도 요즘에 이제 좋은 주식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껑충 뛰어올랐는데 그러한 주식들도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기도 하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식 대신 애플 비중을 많이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더 선호되고 요즘에 많이 상승 효과를 노리는 그런 주식이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을 선택한 거는 또 그분만의 안목이고 그분만의 이제 판단과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는 거죠. 좋은 주식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각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이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고 아무튼 돈을 손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손실을 보고 있겠죠.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이제 손절을 하고 새로운 걸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해서 계속 상승하고 우상향하고 수익률이 높은 거는 그냥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도 꾸준하게 주식시장의 현 상황을 그때그때 보면서 판단해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적정한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이 채워졌을 때 적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보고 이런 구조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개인적인 판단이죠. 주식은 뭐 누가 이렇쿵 저렇쿵 뭐 확실하게 이제 선택지를 제한할 수는 없고 그냥 요즘 추세가 이렇더라 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을 투자했어도 10%대의 수익률이 난다면은 1,000만 원 정도를 1년에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투자 금액이 클수록 수익률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을 좋은 주식에 잘 넣는 거는 그만큼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많은 비중을 둔 만큼 또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자산이 주식이기 때문에 TQQQ 같은 거 세배 레버리지는 굉장히 이제 투자 금액이 올랐을 때는 엄청난 수익을 일반 주식의 몇 배로 가져올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거는 주식은 개인이 그런 것들을 위험 관리를 잘 하면서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투자를 안 하면은 뭐 3%대의 은행 금리를 믿고 거기에 이제 해서 자기의 어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좋은 주식을 잘 가려내는 것도 개인의 정보가 가진 힘이고 판단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